세베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큐브 좋아하시나요? 근데 큐브 맞추는 공식도 있고 여러가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나이가 들어서인지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저도 큐브를 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좀 머리가 복잡할 때 이런 걸 한 번씩 맞춰보고 맞춰 이렇게 좀 섞어보기도 하고요. 또 머리가 좀 혼돈스럽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 큐브를 맞추는 과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큐브를 맞추면서. 자, 마세팁입니다. 이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세금에 대한 많은 어려운 것들을 제가 시간을 주면 마세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큐브처럼 완벽하게 맞춰져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오늘은 기존에 예고 드렸던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여전히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차용증에 관한 이야기 외에 전에 모셨던 그 재미있는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시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증여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차용증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를 주고받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거? 비영업대금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근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차용증을 썼지만 우리가 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방법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을 만나보기 전에 구독자 질문 먼저 간략하게 제가 좀 표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세님. 저의 주택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A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25년 전 취득한 잠실의 아파트이고 20년 거주하였습니다. B 아파트는 제 명의로 구입한 안양의 빌라고요. 2018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과 세무서 모두 했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빌라입니다. 자, 그리고 C 아파트, 아버지와 저 공동 명의로 이번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A 아파트를 20억에 매도할 예정인데 현재 아버지와 저는 동일 세대입니다. A 아파트 매도 시 당연히 일시적 2주택 장특공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글자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 상황을 제가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A 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안양에 있는 빌라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C주택을 취득을 했죠. 이때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비과세가 되냐,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전에 한번 살펴본 적 있어요. 제가 양도세 비과세라고 안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렸죠. 어떻게 내렸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은 그 외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주택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특법상 특례주택이라든지 여하튼 매도하는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중과에서 열거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주택이니까 20%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이 기사부터 볼까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담부 증여 뜬다. 부담부 증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자, 기존에는 양도세 최대 20%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안 하게 됨으로써 아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요게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신설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한시적 혜택을 마련해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자, 양도세 중과는 안 되니까 일반 세율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자,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뭘 적용할 것이냐? 연 2%짜리 최대 30%짜리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봐서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라가서 연 8%짜리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줄 것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전문가를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전문가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얼굴 기억하시죠? 그럼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임경희 세무사님과 김대경 세무사님, 두 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그 양도세 규정 중에 그 부동산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최근 새로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6월 31일까지 판매를 하면 즉 등기전을 하면 중과가 배제된다는 규정과 접목된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장기임대 등록한 그 안양에 있는 빌라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 명의로 취득한 그 잠실에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거주한 기간은 10년이 넘었고요. 20년 정도 거주를 했고 실제 1995년도 정도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 외에 최근에 아버님과 따님이 공동 명의로 서초구에 있는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자, 일시적 2주택과 안양에 있는 빌라 3개, 즉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때 그 강남에 있는 집을 팔 때 고가주택입니다. 판매 가격은 약 19억 정도 되는데 이 주택을 팔 때 일시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과연 연 8%짜리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중과 배제에 의해서 연 2%짜리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질문하시기 전에 세무사분들한테 몇 분 연락을 해봤는데 계속적으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진짜 정확한 정답이 뭔지 궁금해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길어. 그러니까 6월 전에 파는 경우랑 6월 이후에 파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일시적 2주택하고 장임대주택 임대주택하고 결합된 상태에서 6월 전에 파느냐? 그렇지 6월 이후에 파느냐? 그렇지
그게 형이 맨날 그거 상담하잖아 그거.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규정을 똑바로 이해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자산이나 중과세율을 적용 안 받는 자산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돼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이면 별표 2의 규정, 연 8%짜리 더 좋은 게 적용이 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에는 연 8%짜리가 적용될 거냐, 아니면 기본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 2%짜리가 적용될 거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8%인지 2%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6월 랩할 때 8%인지 2%인지 나도 그거 그 질문 많이 받았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무슨 뭐 양도세 프로그램인가 그런 게 있는데 양도세 프로그램에서 2%니까 2%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양도세 프로그램은 지가 만든 거고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그러니까 그렇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인 게 맞죠. 근데 한간에는 또 뭐 8%니 2%니 그런 말이 뭐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정확히 적용하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8%인데 2%라고. 자, 지난달 두 전문가분께서 차용증에 대한 담화를 진행해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때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죠, 사실. 아껴놨나? 아껴놨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100%를 다 보여드리면 사실 만나서 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하시는 분이 저 옆에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수업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 또 이제 전대해 드려야 되는 데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거에 약간만 살을 붙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죠. 쌈사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그 2억까지는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자가 2억 해봤자 4.6% 해봤자 하나도 안 받아도 4.6% 계산해도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불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있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강력한 임팩트로 오늘 한번 강력하게. 그렇죠. 오늘 아니면 못 보는 강력한 임팩트로. 아 그래요? 네. 오늘 못 봅니까? 오늘 아니면 못 봅니다. 오케이. 오늘 모은 천하에 고발한다. 차용증에 대한 모든 거 2억을 쓰시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자가 1,000만 원 4.6%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손님 이게 입장에서 이자 안 주면은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거죠. 이자 줘야 된다. 하지만 이자를 주는 순간 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이자가 아닌 거죠. 왜냐? 이미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그 반환하는 돈은 다 원금 상환을 하시면 돼요. 원금 상환. 원금 상환을 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도 없어지고 상환하는 순간 명확하게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대여했다라는 입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문제와 증여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세무사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금이 2억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이자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그렇지. 주는 금액은 다 원금인 거지.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왕 준 금액이 있으면 그렇지. 원금에서 까야지. 바보같이 그걸 이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세무사님은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서 확실히 아는구나. 제가 돈이 많이 모질란 상황이라 그렇지. 아무튼 쓸데없이 네. 이자 주면 준 거를 원금이라 얘기해야지.
쓸데없이 이자 주면 나중에 말 같지도 않게 이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순간 세무서 직원도 짜증내. 없지. 왜냐? 뭐 이렇게 이자 손수계 내라 그래야 되고 뭐 저기 원천 징수 안 했느니 뭐 했느니 25%니 아니니 설명해야 되고 짜증나는 거지. 서로 피곤한 일 만드느니 역시 세무조사 대응 많이 원금이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죠. 잘하는 거야. 원금에서 깐다. 그러니까 4.2억까지는 그냥 원금 상환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차용증을 확실하게 쓰셔라. 이거죠.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얘기- 이거 뭐 이렇게 뭐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으로 해야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